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에 신동빈 회장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신제품 교환이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개통했던 순서에 따라 통신사가 알려준 날짜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10.89%인 162조 원에 이르고 조세 회피 금액은 GDP의 3.72%인 5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용도 등으로 지정한 뒤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땅이 여의도에 300배나 됩니다. 소유자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정병진 앵커 휴가로 한 주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42포인트, 0.82% 오른 2015.7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49포인트, 0.98% 상승해서 666.64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를 마친 수출업체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70전 하락한 1118원 1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금융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전량 리콜된 갤럭시 노트 7이 오늘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이용자가 몰리면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리콜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맞은 월요일 오전,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일제히 갤럭시 노트 7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갔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 기존 단말기를 든 고객들이 속속 찾아옵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잘 이용하시고 문제 있으시면은 꼭 말씀을 좀 다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용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기계를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환불이나 그런 것보다는 교환 쪽으로 선택해서 오늘 교환받으러 오게 됐습니다. 사전에 문자로 고지되고 전화로 고객별 방문 일자를 조정한 대리점이 많아 혼란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업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또 진행이 돼서 예상과 달리 첫날 오전 교환 물량이 1,800대 정도에 그치면서 매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전까지는 6대 정도 지금 교환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고 오후까지 하면 총 오늘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헛걸음하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내 리콜 물량은 모두 40만 대. 이 가운데 10만 대만 첫날 공급됐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순차적인 지급에 주력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통일에 맞게 방문 일자를 안내하고 있고 KT는 고객 구매 매장을 통해 방문 시각을 예약한 뒤 교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새벽이면 구형 단말기에 배터리 최대 충전량을 60%로 강제하는 소프트웨어가 깔리기 때문에 아직 교환을 못 받은 소비자 상당수는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원활하게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다시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 것은 배터리 결함을 인정한 지 10여일 만입니다. 반면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터진 지 1년이나 지났지만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폭스바겐 차량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제부 신우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갤럭시 노트 7의 경우도 그렇고요. 최근 결함이 드러난 제품에 대한 제조사들 리콜이 잇따르고 있죠.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뿐만 아니라 이 정수기나 서랍장 등에 대한 리콜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250만 대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전 세계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이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현지 정부의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코웨이도
이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 자발적인 리콜에 나섰습니다. 10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96%가 회수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다국적 가구회사 이케아의 서랍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린이가 서랍장을 타고 올라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미국에서 잇따르면서 해당 서랍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일 공식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15개 이케아 서랍장의 판매가 중단되고 이미 팔린 10만여 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정수기는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리콜이 되는데요. 폭스바겐 자동차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지 이제 1년이나 지났습니다.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터진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폭스바겐은 엔진에 달린 센서를 조작해서 이 주행 시험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만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배기가스가 덜 나오게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대부분의 차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국내에서만 12만여 대가 리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는 디젤 차량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나요? 네, 폭스바겐 아우디 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우리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계획하고 있는 리콜은 이 차량을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환이나 환불이면 오늘이라도 당장 광고 내고 해주면 그만인데요. 그렇지만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이 부품을 바꿔주는 리콜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서 이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해야 리콜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 폭스바겐 측은 그건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 리콜 계획서에 공식적으로 담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의 조작 명시 여부를 놓고 맞서면서 이 디젤 게이트가 터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리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상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원하지 않는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게 그렇게 강요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자동차 교체를 통해서 재산상의 피해도 예방하고. 네, 리콜 절차 논의에 1년을 보낸 정부와 폭스바겐은 조만간 리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기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배기가스 많이 내뿜는 차량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운전자는 물론 국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3일 은행 업무 보려는 분들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원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고돼 있어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 4명 중에 3명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스마트 앱으로 물어본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61%가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고 아예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64%는 은행의 개인별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단기 성과주의를 불러와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효율 고임금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은행 사용자 측과 시은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금융노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 저가 커피 전문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커피 전문점 가맹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가 커피 전문점 백다방의 가맹점 수가 2014년 24곳에서 지난해 412곳으로 17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 이디야의 가맹점 수도 지난해 27% 증가했고 최근에 2,005점을 돌파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의 가맹점 수가 7.3%로 줄었고 엔젤리너스와 타멘탄스 가맹점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 유럽이나 미주 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3일에서 15일 출발 기준으로 하나투어를 통해 해외여행을 간 사람은 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휴가를 내면 최대 9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었던 덕분에 지난 9일에서 11일 출발한 유럽 여행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전 같은 기간보다 245%, 미주 지역이 442% 증가했다고 하나투어는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이라는 이름을 걸고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의 정식 개장 이후 열흘 동안 150만 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이 정식 개장 첫날인 지난 9일 13만 명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모두 150만 7천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데 따른 주변 도로의 차량 정체와 주차 대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체 CU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의 3배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GS25의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 2.8배로 세븐일레븐이 2.5배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업계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한 것은 1인 가구 급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카카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가 1,0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부터 엿새 동안 카카오 내비로 목적지를 검색하고 실제 길 안내를 받은 건수가 1,30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가장 인기 있었던 목적지는 지난 9일에 개장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이었으며 해외여행을 위해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등을 찾은 이용자도 많았다고 카카오는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ODM 제조사 개발 생산 전문기업인 한국콜마가 북미 최대 화장품 미용용품 전문기업인 웜저와 손잡고 미주 기업 화장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한국콜마는 오늘 미국 화장품 ODM 회사인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앤드 패키징을 웜저와 공동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마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미주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고 인수한 회사의 색조 분야 기술력에 자사의 기초 화장품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옛 대우증권인 미래에셋대우의 합병법인이 오는 12월 29일 출범합니다. 두 회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원래 11월 1일로 잡았던 합병기일을 12월 29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통합증권 사명은 미래에셋대우로 했으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이상으로 쏙쏙경제 마치겠습니다. 조금 뒤 오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